C19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면서 일본 지방은행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속출하고 있고 C19 관련 대출로 지방은행들의 대붕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C19 재난으로 고통받는 기업을 구제할 목적으로 시작한 무이자 무담보 C19 대출로 인해 일본 시중은행들의 예금액이 증가하여 여윳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해줄 대상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지방은행에서는 예금 증가로 수익성이 더욱 떨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지방은행의 중견은행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4월에서 9월 예금액은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은행의 예금액도 2조엔 이상인데 여기에 10%가 더 늘어나면 2천억엔에 달하는 돈을 더 이상 대출해줄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예금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는 C19 대책에 따른 각종 급부금 때문입니다. 작년 5월 일본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따라 1인당 10만엔의 급부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에 200만엔, 개인 사업자에게 100만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은 신청 기한을 올해 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들 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넣어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예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있어서 급부금 이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C19 관련 대출이었습니다. 일본 정책금융공고 등 공적기관의 대출 또는 보증협회의 보증이 붙은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은 무이자 무담보 최장 5년 정도의 상환 유예를 통해 기업과 사업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식업, 숙박업 등 C19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는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이 대출금을 운용자금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분으로 빌릴 수 있었던 사업주는 도심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심 땅값 상승과 주가 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돈을 빌려 썼을 경우 그대로 계좌에 넣어둔 사업주도 많았습니다. 도쿄도 내의 부동산 회사 사장은 당장 자금 융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작년 여름에 8천만엔을 빌려 계좌에 넣어뒀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상환이 시작되면 월 100만엔씩 나가게 된다.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에 넣어두었다. 상환 유예 기간은 1년이고 이제 갚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횡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일본의 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엔의 C19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은 5년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후 10년에 걸쳐 상환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일본의 C19 관련 대출액은 정부계와 민간금융기관을 합쳐 약 56조엔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자금 융자를 담당하는 도쿄도 내의 금융 컨설턴트는 공공기관의 C19 대출은 업종을 불문하고 단번에 쾅 하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C19의 영향은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는 것이 선명해져 결과적으로 구제라고 하는 목적과는 동떨어진 과잉 융자가 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음식점 등에서 도산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잉여 자금이 은행 계좌에 그대로 머물러 은행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중은행들의 대출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자금 차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 학생지원기구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대출 급부를 주 사업으로 하여 학생생활지원 사업 및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사업의 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에서는 차입금 등으로 약 1조 500억엔을 조달하고 장학금 대출 사업비로 약 9,900억엔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학생지원기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쇄도해 현재는 금리 0%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견은행의 한 은행원은 문부과학성 소관의 학생지원기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라가 돕는 곳이고 실질 상환이 100% 보장되는 우량대출처이다. 일본 은행에 맡겨서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는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0% 대출이라도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0%로 빌려줘도 이익이 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잉여 자금을 일본 중앙은행의 당좌 예금에 넣어 금리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에 의해 자금을 투입해도 시중은행들의 대출은 증가하지 않았고 일본 은행의 당좌 예금 잔고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돈 쌓기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은행 대출을 늘리기 위해 2016년 1월 당좌 예금 일부에 마이너스 0.1%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0%로 빌려줄 수 있는 우량 대출처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해도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 잔고는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실행된 약 56조엔의 C19 대출 내용은 정부 금융기관의 대출이 20조 9천억엔, 보증협회의 보증이 서는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이 35조 5천억엔이었습니다. 앞으로 C19 관련 대출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의 대부분은 공적 부문이 떠안게 됩니다. 정부계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을 외부로 내지 않고 처리하며 보증협회도 민간금융기관에 대위 변제하여 채권을 획득한 후 외부에 내지 않고 조금씩 회수를 계속합니다. 결국 일본은 자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고 공적 부문의 부실 채권이 표면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민간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으로 괴로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은행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해 C19 관련 대출이 다 떨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돈을 빌려도 갚을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실 채권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시중은행에서 1000만엔의 대출 손실이 일어났을 때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금리 1%로 10억엔을 융자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은행들은 그렇게 대출해줄 곳을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출을 더욱 재촉하고 있고 리스케줄 등의 조건 변경도 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돈풀기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부실화가 앞으로 일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